조금 더 편하게, 더 즐겁게, 더 맛있는 것을 더 많이 원하고,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인간은 필요 이상으로 동물을 더 착취하기 시작했죠. 털옷을 얻으려고 살아있는 채로 동물의 가죽을 벗겨내기도 합니다. 우리의 겨울은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야 할 만큼 혹독하게 추운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루나입니다. 동물과 소통하는 사람, 즉 우리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반려동물, 그들과 교감을 해서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리는 사람이죠. 대부분은 강아지나 고양이의 마음을 읽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앵무새나 토끼, 고슴도치, 햄스터 등도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동물들이 우리와 한 지붕 아래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물의 행동 패턴을 보고 그들의 어떤 마음인지, 어떤 욕구를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정하고 훈육하는 방식이 동물 행동학이라고 한다면, 동물 교감은 훨씬 더 세밀하게 일상의 느낌과 감정을 나눕니다. 동물의 마음을 들어보고 우리의 마음을 들려주고 서로 주고받고 나누며 조금 더 따뜻하게 그들을 수용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합니다. 인간과 동물이 같은 언어를 쓰지는 않지만 언어를 초월한 그 무엇으로 더욱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더 큰 차원의 관계를 보게 되죠. 인류와 가장 오랜 인연을 맺어온 개과의 동물을 제외한다면 수렵의 대상이기만 했던 동물이 우리와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지금 초유의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입니다. 동물 교감 얘기를 하다 왜 갑자기 기후위기 문제냐고요? 반려동물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다 보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동물들에게까지 관심이 커지게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우리와 가족이 될 수 있는 동물, 아닌 동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언어를 쓰고 다양한 기술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다른 동물보다 더 우월하다고들 여기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 같은 언어를 쓰면서도 더 많은 오해와 다툼을 경험하잖아요. 심지어는 욕심을 끝없이 키워 남을 해하고 전쟁도 불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필요 이상의 것을 늘 탐합니다. 조금 더 편하게, 더 즐겁게, 더 맛있는 것을 더 많이 원하고 안락한 삶을 꿈꾸다 보니 다방면에서 기술을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농업혁명, 산업혁명, 과학혁명, 우리는 이런 혁명적인 역사를 이루면서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인간은 필요 이상으로, 아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명목을 만들어 동물을 더 착취하기 시작했죠. 저는 기후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류는 먹이 피라미드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대해온 동물들은 빠른 속도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 번식시키는 공장식 축산시설에서 살아가고 있는 소와 돼지, 닭 등을 제외한다면 이미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축산시설을 늘리기 위해 숲을 밀어버리면서 그 숲에 살았던 동물들은 인간에 의해 무차별로 죽어가고 쫓겨나고 있습니다. 지구의 한쪽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억인데 다른 한쪽에서는 축산시설을 늘리고 그 시설의 동물들을 먹이기 위해 곡물을 경작합니다. 그러나 지구는 본연의 정화작용을 잃어가고 뜨거워지고 곳곳에서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진폭이 큰 기후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는 2018년 10월에 특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려면 육식 위주의 습관을 바꿔야 한다고 말이죠. 저는 육식 자체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비롯해 다른 동물들 또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생명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하니까요. 그것이 동물성이냐 식물성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먹이 피라미드가 상호 공존의 방식이어야 되고 지구 생명체 모두가
더 풍요롭고 건강한 방식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는 뛰어난 지능으로 인간 아닌 다른 동물들을 과도하게 착취해왔고 이제는 동식물 모두를 포함한 생태계와 이 지구에 더욱 폭력적인 방식이 되고 있습니다. 동물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번식시키고 새끼를 빼앗고 어미는 울부짖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도살됩니다. 거기에서 얻은 것들이 정말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샥스핀이라는 고급 요리를 만들기 위해 포획한 상어를 살아있는 채로 지느러미만 자릅니다. 그리고 몸통은 바다에 버립니다. 그 상어는 아무 일 없었던 듯 다시 헤엄쳐 갈까요? 지느러미를 잃은 상어의 고통도 말할 수 없이 크지만 더 이상 호흡할 수도 없어 그대로 익사하고 맙니다. 또 우리가 보고 즐기자고 그 넓은 바다를 누비고 살아야 할 고래와 돌고래를 좁은 수족관에 가두기도 합니다. 토롯을 얻으려고 살아있는 채로 동물의 가죽을 벗겨내기도 합니다. 우리의 겨울은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야 할 만큼 혹독하게 추운 걸까요? 인간으로부터 고통받고 착취당하기 위해서 태어난 생명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소중한 생명이듯이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위해 동물을 착취하고 지구 생태계와 질서까지 무너뜨려 왔다면 인류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그런 방식을 멈추어야 합니다. 인간에게만 유익한 방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동물 교감은 우리 곁에 동물만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중한 생명으로 와서 우리와 인연이 되고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고 서로 영혼이 성장하도록 돕는 관계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동물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시작해 우리가 볼 수 없는 지구 곳곳의 생명에까지 사랑의 마음이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기후위기 또한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소중한 각성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알아보는 우리의 시간이 너무 늦지 않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